안녕하세요, 도굴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뭔가 다 노란색에 빨강색에 똑같아 보이지만 이건 하나하나 다 사용처가 있습니다. 눈에선 말이죠. 하지만 뉴비분들은 잘 이런 걸 차이를 모를 거예요. 잡동사니 제외 필터는 뭐고 어느 것들은 남겨두고 어느 것들은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인벤토리 정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잡동사니 제외 필터부터 좀 안내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무기는 공격 등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마스터리 랭크를 레벨업 할 때는 각 무기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각 무기 레벨을 40씩 다 올려야지 마스터리 랭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도 초반에 본인이 40레벨 안 찍어둔 것들은 다 확인해 가면서 레벨업 작을 조금씩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엔 반응로입니다. 반응로 제외 필터는 현재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응로는 최근 이 시즌 말부터는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세팅을 해놨지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초보일 때는 보라색 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파밍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업그레이드는 작업 때 이런 데에서 반응로 강화, 외장 부품 강화 이런 게 다 가능해요. 보라색 옵션이어도 노란색까지 다 땡겨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궁극 등급 100, 잡동사니 제외, 사용 2개 이상 포함 시 제외 이렇게 해놓으면 이 옵션들이 있는 것들은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싹 내려가면서 보여줄 테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킬 자원 소모량, 재사용, 지속시간, 치명타 배율부터 냉기 속성까지는 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전기부터 독, 융합, 특이, 차원, 공합까지 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신 공격 시 스킬 추가 능력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지금은 이 정도만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빠르게 얻고 싶으면 보라색까지 체크해 두시면은 보라색도 안 버리게 되니까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은 외장 부품입니다. 외장 부품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에는 공격 등급 이상, 그 다음에 100, 잡동사니 포함, 잡동사니 제외, 사용 2개 이상 포함 시 제외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옵션은 제일 위부터 정신부터 최대 체력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이전2부터 최대 실드까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아래 받는 체력부터 방어력까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최대 정신력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획득거리, 장비 드랍, 총기 골드, 캐릭터 소모품, 모듈 카이퍼 조각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때가 있긴 해요. 저거 같은 경우는 특별 티어로 해가지고 4가지 종류를 모아놨습니다. 캐릭터 소모품, 모듈 카이퍼, 아이템 장비, 그 다음에 골드 총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저게 여러분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궁극 등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떨어진 거 좋을 수 있긴 한데, 나머지랑 섞여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좀 귀찮을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저거 이제 4개 먹을 때까지는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파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동사니 제외 필터를 제대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르면은 정리가 되고, 여러분이 조력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동 분해를 사용해 놨을 때 방금 해당되는 녀석들이 정기적으로 갈려요. 이렇게 인벤토리 관리를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반응로 외장 부품 남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까 그런 것들인데, 일단은 저는 거공추 플러스 그리고 뭐 이제 약간 데미지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따로 먼저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신을 잡는 거 외에 필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녀석들은 또 다른 식으로 필드 마크를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거신과 필드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재감이랑 지속은 또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건 보통 총기 딜러들이 활용을 할 때가 많고, 또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렇게 또 클로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 하트들은 아직까지 세팅을 안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템 갈아버리는 그런 요령이 좀 있는데, 이렇게 실체하는 역학 반응로도 예를 들어 재사용 대기 시간과 공학 위력 추가, 혹은 재사용 대기 시간과 속성 위력 추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계승자들이 기본적으로 공학 스킬 반응로를 낀다 하더라도 공학 스킬 외에 뭐 차원 스킬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에이젝스를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해줄 건데, 에이젝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 스킬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차원 데미지를 넣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공학 데미지가 올라가는 반응로에서 그런 옵션이 달려 있으면은 차원 데미지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사용 대기 시간과 공학 이런 거 있는 건 갈아버려요. 재사용 대기 시간, 무속성 이런 것만 남겨서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아니더라도 치명타 배율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치명타 배율도 무속성이랑 있으면 남겨두고 치명타 배율, 공학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날려버립니다. 가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릴 거, 살릴 거 남기는 걸 좀 신경 써주시면 되죠. 또 남기는 것 중 하나의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공학, 무속성 이런 식으로 2개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재감이랑 치배 이런 거 다 안 쓰고 일만 순수하게 필요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세팅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 뭐 샤린이라던가 그런 애들은 쿨타임 감소가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쓰기도 하고 버니 같은 캐릭터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몇몇 특별한 캐릭터들, 특히 헤일리 같은 애들은 뭐 자원 소모 감소라던가 뭐 세레나도 요즘 자원 소모 감소를 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원 소모 감소도 몇몇 캐릭터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위해서 파밍을 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코멘트 해준 거 외에는 거의 다 갈아버리면 되는 느낌이고 바릉로는 예전에 비해서 좀 파밍하기가 많이 쉬워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외장 부품입니다. 외장 부품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파밍할 게 더 많기도 하고 다양하고 어려워요. 외장 부품 파밍은 체력을 쓰는 애들, 뭐 실드를 쓰는 애들, 그리고 정신력을 쓰는 애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처가 좀 다 나뉘기 때문에 체크해줄 것들이 많은데 먼저 이렇게 파츠마다 좀 안내해드리자면은 우선 보조전에서는 이렇게 체력과 비전투 정신 회복 이런 것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있는 옵션은 가능하면 일단 남겨두는 게 좋아요. 최대 체력은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가 필요하고 정신력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옵션 중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서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정신력과 전투 중 정신력 이게 정신력 쓰는 캐릭터들한테는 무조건 필수고 그 외에 이렇게 정신력을 안 쓰는 그런 애들은 센서에서 전투 실드 회복량과 뭐 받는 체력 회복 개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다음은 메모리인데 메모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정신력 회복 개수 그리고 방어력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이렇게 전투 중 실드 회복과 방어력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력 안 쓰는 애들 한정으로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어와 받는 정신 회복 그리고 실드 회복량 있는 거와 방어력 이렇게 있는 것들을 두 개 정도씩 남겨두시면 편안합니다. 마지막 처리 장치에서는 이제 실드와 받는 실드 회복 개수 이런 것들 두 개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세트로 이렇게 엮여서 챙기거나 실드 안 쓰는 글레이 같은 캐릭터도 있으니까 뭐 그런 애들은 독속성 저항이라던가 이에 따라 다른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글레이 같은 경우는 실드 올려도 체력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긴 하니까 실드 관련 옵션을 저기서 챙겨주시면 된다. 그래서 반응로랑 외장 부품은 가능하면은 인벤토리에 넣어두려고 하지만 여기서 좀 쓸모없어 보이는 캐릭터들은 이제 창고로 열심히 넘겨주시면 되고 창고 인벤토리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 안 하면은 인벤토리가 보통 터져요. 인벤토리는 이제 ETA 제로를 꾸준히도 올릴 수 있고 시그마 섹터 매일 도는 거에서 5일마다 한 번씩 보상 바꿔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리버 이용해서 현질해서 인벤토리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죠. 저도 한 100몇 칸 정도는 확장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인벤토리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보는 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도 많은 도움 됐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그래 도굴구 344 퍼디 서포터 등록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